그런데 문제는 급수를 따려는 아이들, 그리고 옛 고전을 원문으로 읽기 위해서 한자를 배우는 아이들은 사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드뭅니다.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결국에는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실 텐데, 그럼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럼 문해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한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진행이 되죠. 그렇다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 한자어 공부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요즘 부모님들 문해력에 참 관심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글을 보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수학 문제 풀기가 어려워서 문해력 학원에만 300명이 몰린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문해력 사교육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고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 나눠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두 딸의 아빠이자 20년차 초등교사, 유튜브 콩나물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전병규 선생님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 채널에 출연을 해주셔서 문해력에 대한 정말 다양한 얘기들 나눠주셨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한자 문해력에 대한 책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고 왜 그런 책을 쓰시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많은 부모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문해력은 공부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이 없으면 공부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해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한자어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말의 60%가 한자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어휘의 상당 부분이 한자어로 구성됩니다. 방금 제가 드린 그 문장을 한번 여기서 한자어를 찾아보면 국어 어휘의 상당 부분이 한자어로 구성됩니다. 그렇네요. 네, 다 한자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공부를 잘 하기가 어려운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개념, 지식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자어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이 되게 나요. 미분, 적분을 딱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미분하고 적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미분, 적분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한자어로 생각해보고 딱 깨달았어요. 미분은 나눈다라는 거거든요. 나눌 미고, 적분은 쌓을 적이에요. 그래서 미분은 어떤 이런 그래프를 순간을 잘라서 나누면은 미분이고요. 그 순간을 다시 쌓으면 적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이 도대체 뭔지 이해를 못 하다가 한자어를 생각해보고 딱 그 개념을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한자어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나 개념들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한자를 가르치려고 이제 교재들을 찾아봤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자를 외우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정의를 그냥 써주고 읽어보고 또 외우게 하는 방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휘학습의 원리에 조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어휘학습의 원리에 맞는 교재를 내가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어휘학습의 원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책도 읽어보니까 잘못된 어휘학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휘를 정의로 외우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보통 한자 학습도 뭐 예를 들면 사람인, 물수 이렇게 암기를 해서 공부하는 게 한자 공부다, 한자 학습이다라고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렇게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그럼 그 또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한자랑 한자어가 다르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자는 예를 들어서 물수 할 때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쓰고 물수, 이게 한자예요. 그러면 한자어는 뭐냐면 그 물수를 통해서 나온 우리 어휘들이 한자어예요. 예를 들어서 수중, 수질, 뭐 수영, 잠수 이런 것들 전부 다 한자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 목적은 뭐 급수가 될 수 있겠죠. 한자 급수를 따려고 한다. 또는 우리 옛 고전 같은 거 읽으려면, 한문 읽으려면 한자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앞에서 이야기한 한자를 쓰는 방법을 외워야 돼요. 읽는 방법도 외워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급수를 따려는 아이들, 그리고 옛 고전을 원문으로 읽기 위해서 한자를 배우는 아이들은 사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드뭅니다.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결국에는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실 텐데, 그럼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럼 문해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한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진행이 되죠. 그렇다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 한자어 공부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인이라는 한자가 실제로 한자어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사람인이 들어갔네, 또 이런 식으로 활용되니까 이런 뜻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학교에서 어떤 지식, 개념, 어휘를 딱 들었을 때 저 한자어가 뭘까?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 라는 그 과정을 한자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한자를 반복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최초의 사람을 뜻하는 인이라는 거에 대한 학습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학습 자체는 필요한데, 인간, 인형, 노인 이런 단어들 속에서 인을 찾아보는 거죠. 부모님이 이거는 사람을 뜻하는 인이야. 그래서 인간, 인형, 노인 다 인이 들어간단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아이가 노출되어 있고 알고 있는 어휘에서 패턴을 찾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정확한 설명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단어에서 이 인이 이렇게 들어있네, 이렇게 숨어있구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예전에는 한자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이제 그게 좀 비중이 적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애들 어떻게 한자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한자 수준 어떤지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는 뭐 신문에도 한자가 있었고, 뭐 어디 가서 서류 기입하라 그러면 막 한자 있고, 책에도 뭐 병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주변에서 사실은 한자를 볼 일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자 자체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한자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저 중국어 안 할 건데요, 왜 한자어를 해야 되나요? 이런 식의 답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서 한자들이 다 사라졌는데 눈에 보이는 한자는 사라졌지만 사실 우리 어휘 속에 한자어로 그대로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 세대들은 한자를 어쨌든 학습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어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한자가 사라졌는데 대체할 한자어 교육은 들어오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이들이 이 한자어 교육의 공백 속에서 어휘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세대가 영상 세대라고 하죠. 옹알이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핸드폰 하고 있는 모습부터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렇게 영상 세대라서 영상에 친숙해서 문해력은 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히려 문해력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정보를 판단하고 읽어내는 능력이 개인의 삶과 성공에 모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이 한자어 어휘 교육이 공백인 상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자어 학습이 결국은 이제 문해력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초등 애들이 한자 예를 들면 5급 자격증까지 땄는데 이게 국어 성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들었어요. 이게 또 말씀 주신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한자 급수를 따면 문해력에 도움이 분명히 일정 부분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자 급수를 따는데 들어가는 노력이 뭐냐면 한자 자체를 외우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 문해력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투입을 했는데 20, 30이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기르려면 그 목적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자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들이 많거든요. 지금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단어 의식을 길러주는 게 중요해요. 단어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는 그런 태도예요. 의식적으로 살펴보는. 예전에 2019년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나왔을 때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그 영화를 이렇게 평론했어요. 상승과 하락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 이렇게 한 줄평을 했는데, 그때 이 한 줄평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바로 명징하다라는 이 단어 때문이에요. 명징? 도대체 명징이 뭐야?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때문에 사람들이 포커스가 탁 되면서 명징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단어 의식인데,
아이의 어휘력을 길러주려면 첫 스텝으로 단어의식부터 길러줘야 돼요. 모르는 단어보다 우선 아는 단어로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보거나 이야기를 하다가 인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인형은 어떤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단어에 엄마가 초점을 딱 던지는 거죠. 그럼 아이가 인형 가지고 놀다가 인형이 어떤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까? 생각이 인형이라는 단어로 가죠. 그게 바로 단어의식이에요. 그러면 인형은 사람인에다가 뭐 모양형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난감이란다. 그런데 엄마 왜 동물도 인형이라 그래? 원래는 사람의 형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점점 의미가 커져서 동물이나 다른 것도 인형이라고 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학교 가서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저 단어는 뭐지? 라고 생각하게끔 이끌어주는 거예요. 네네. 부모님들께서 한자 학원까지 보내기는 좀 이제 부담스러워서 뭐 엄빠표 한자, 한자 사전, 학습지, 뭐 급수시험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자 또는 한자어를 공부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좀 어떤 학습 방법이 저자님이 생각하시는 그 한자어 학습 그리고 어휘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째 딸이 어느 날 막 학교에서 갔다 와서 신나게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딸 왜? 그랬더니 학교에 외국인 선생님이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 모셨구나. 그랬더니 저희 딸이 어떻게 선생님 이름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이름이 원어민인 줄 알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원어민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원래 그 언어를 배우는 사람, 뭐 주민. 그래서 원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원어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나오는 한자어 속에서 한자를 찾아보면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새로운 어휘를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가장 먼저는 그 어휘를 추론을 해봐야 돼요.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서 사회를 읽다가 인권을 만났어요. 인권이 도대체 뭘까를 추론해보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앞뒤로 보니까 인간의 권리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인간의 권리 맞나 보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것이 맞는지 어느 정도 좀 확인,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전을 보는 등 그 추론한 것이 맞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어휘를 반드시 내 말로 써봐야 돼요. 사용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권,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다. 나는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런 식의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또 그 인권에 사용된 사람인과 권리권을 있죠. 다른 한자어에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사람인, 권리권 나왔다가 이 사람인에서 또 다른 어휘들로 또 파생이 되고 또 거기서 파생이 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TV에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그러잖아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가 되면서 어휘력이 엄청나게 빠르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 요새 별다줄이라고 하잖아요. 별걸 다 줄이네. 약간 한자어가 근데 사실은 대표적인 줄임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걸 사실 인간의 권리를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아이들이 친숙하게 접근해 볼 수 있게 한자어는 이렇게 줄임말이 그걸 잘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걸 할 수 있겠네요. 뭐 3, 4학년 정도 됐는데 우리 애가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걸까요? 어휘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기본적으로 독서의 경험이 적고 또 생활 경험도 적기 때문일 수 있어요. 어휘가 어디서 오냐면 결국에는 두 군데서 옵니다. 귀로 오고 눈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 친구들과 학교에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계속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혼자 하는 놀이를 너무 많이 할 경우에 상호작용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아는 단어가 조금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도 그런 아이들 중에 독서를 하는 아이들은 또 월등히 어휘력이 높죠. 왜냐하면 이 책 속에는 우리가 말할 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휘력은 독서를 통하지 않으면 일정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호작용 부족, 대화 부족, 독서 부족이 어휘 부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어휘 학습은 연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가 내가 그 많은 어휘의 경험들 안에서 패턴을 그냥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 찾는 거다. 그러니까 학습을 해서 어휘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인이 보통 한 3만에서 4만 단어를 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 80%는 학습을 하지 않고 습득을 해요. 생활 속에서, 책에서. 그리고 20%만 학교나 이런 데서 의도적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력을 키우려면 바로 이 80% 습득을 해야 되는데, 습득은 뭐다? 대화와 독서다. 독서를 하는데 어휘를 더 잘 습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바로 한자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딱 읽다가 모르는 어휘가 딱 나왔어요. 보통 아이들은 단어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한자어도 몰라요. 몰라. 이거 또 모르겠어. 못 읽겠어. 이렇게 돼버리면서 어휘력이 점점 부익부, 빈익빈에서 빈익빈으로 가는 거죠. 근데 독서를 조금 많이 해본 아이들, 그 다음에 한자어가 된 아이들은 보면서 모르는 어휘가 일단 적으니까 이해가 되고, 근데 딱 나왔을 때는 앞뒤를 보니까 이런 뜻인가 보다. 한자어로 봐서도 이런 뜻인가 보다. 습득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한 번 그렇게 했다고 이게 완전히 이해되는 건 아닌데, 대개 연구를 보면 한 8회 정도 이거를 접하면 나중에 그게 완전히 자기 어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8회니까 이걸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휘 개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계속 한자어를 알고 계속 독서를 하면서 부익부를 계속 돌려주는 것이 문해력 교육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예를 들면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우리 애랑 어휘력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 애가 어휘력과 한자어 수준에 굉장히 심각한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걸 확인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뭔가 어떤 긴급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도 뭐 독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뭔가 추가적으로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대화량을 늘리는 것이 1차 첫 번째 단계고요. 근데 대화는 사실 부모님이 막 고급 어휘를 우리가 생활에서 쓰지는 않아요. 뭐 명징하다, 직조하다, 뭐 처연하다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어휘를 쓰기 때문에 대화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수준에 맞는 책, 그리고 아이가 그게 어렵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쉬운 책을 부모님이 계속 읽어주거나 하면서 한 권을 읽을 때 하나에서 2개 정도의 한자어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구나. 그걸 익혀야 돼요. 그게 훈련이 돼서 자기 혼자 책을 읽을 때 모르는 어휘를 만날 때마다 뭐지? 이게 계속 돌아가면 어휘가 쫙 빨려 들어오는. 그러니까 학습은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곡식을 따는 거예요. 우리가 벼씨앗 하나하나 따지 않잖아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한자를 익히고 그걸 바탕으로 독서를 하면 트랙터가 가면서 쫙 밀면 쌀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답이 없는 거네요. 그 앞단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애가 뭐 5학년이지만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2학년, 3학년 수준으로 돌아가서 그 길을 거쳐야만 하는 거네요. 이게 단계로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안 했어. 그럼 빨리 가자. 이게 불가능한 거죠. 당연히 스텝을 거쳐야 되는 거고. 한자어나 영어나 다 똑같은 언어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어휘나 한자어도 결국 노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걸 먼저 시킬까 또는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시킬까 고민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교사이자 학부모로서 좀 어느 정도 어떤 비중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조언해 주신다면. 일단 중요성으로 보자면 이 크기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자하고 영어를 비교하기는 힘들고 국어랑 영어를 비교하고 뭐 한자는 영단어랑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영어가 훨씬 더 큰 영역인데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한자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율을 잡고 어떤 시간으로 어느 정도 공부량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막 학습서, 뭐 리딩서 이걸 막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책이나 리더스북 그리고 영어 영상을 통해서 계속 입력이 쭉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어릴 때부터 그림책을 볼 때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어릴 때는 이 한자어를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휘 자체를 모르는데 한자를 한 번 더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취학 전에는 크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초등 입학한 이후에 이제 한글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때 이제 구어로서 말로써 아이와 함께 사실 우리말에는 이렇게 숨어 있어라고 하면서 말로 접근을 해 보시고요. 이 한자어는 아주 오랜 기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정도 하면 웬만한 아이들이 알만한 한자어들은 다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갖춰졌고 이제 그 시스템으로 독서에서 이제 한자어를 수학하는 식인 거죠. 그럼 제가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작년에도 저희가 촬영을 했었고 결국 이제 문해력 책을 쓰시고 그 다음에 독서책을 쓰시고 어휘책을 이제 한자어 수업 어휘책을 쓰셨고 결국은 이 학습의 핵심이 문해력. 근데 그 문해력은 다시 독서와 연계되고 결국 그것이 다시 어휘와 연계된다. 그러면 결국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 기를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부모가 어떤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될까가 제일 이제 결국은 궁금하신 것의 본질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이들 오래 보셨잖아요. 또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 많이 보셨을 거고 직접 또 애도 가르치시니까 좀 이거가 잘 되는 부모님의 어떤 역할, 부모님들의 공통점 뭐 이런 걸 좀 뽑아본다면 문해력, 독서, 어휘 교육이 다 잘 되는 부모님들의 특징이라면 그냥 말로만 책 읽어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실제로 문해력을 증가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드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책을 많이 좀 구비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책이 실제로 가정에 얼마만큼의 권수의 그런 책이 있느냐가 아이 문해력에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의 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도 하고 아무래도 권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꺼내보면서 책에 관심을 좀 더 가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좀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아이가 많이 어리다면 이제 읽어주기로 하시고 만약에 아이가 조금 학년이 됐어요. 뭐 3학년 이상 스스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꼭 읽어준다기보다 함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막 읽어주다가 재밌는 장면 직전에 와 이거 진짜 재밌네. 너무 재밌어서 도저히 너는 못 읽어주겠다. 선생님 혼자 읽어야지. 그리고 그 책을 집어넣으면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달려서 선생님 책 빌려주세요. 난리가 나요. 근데 그 줄 속에 책을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까지 다 뛰어옵니다. 왜냐하면 책을 한 15분만 딱 읽으면 딱 재밌으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 딱 책을 덮고 책을 이렇게 버린다. 아이들이 막 우리 드라마 마지막에 갑자기 정말 재밌을 때 다음 주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돼서 아이들이 독서에 빨려 들어와요. 저도 굉장히 그 독서 광인분을 한 분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책을 막 대하소설부터 엄청 보시는데 항상 그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이건 너가 읽는 책 아니야. 이게 본인을 책 읽게 만든 독서광으로 만든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서라는 거 있으면 되게 읽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 이거 안 돼라고 하면 다 봅니다. 네.